여러분, 요즘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에서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지금 공포가 되고 있다. 예, 이런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지표들을 보면 하락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당장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지표들은요, 하락 쪽에 무게중심을 점점 옮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이 중에 9월에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세요. 2348건입니다. 반토막 났죠. 9월에. 5월보다도 거의 반토막이 넘죠. 6월보다는 7월보다 반토막, 8월보다 반토막.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10월 17일 현재 27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신고를 안 한 데가 있겠죠.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봐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거래 건수도 떨어지지만 거래 금액도 하락돼서 거래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하락한 게 적게는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까지, 2억 5천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거래 건수도 줄어들면서 거래 금액도 하락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지표로 봐서는 이게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 10월 둘째 주에 101.9까지 떨어졌습니다. 101.9까지. 그런데 KB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KB부동산, KB리버부동산이죠. 여기는요 더 떨어졌어요. 94.5까지 떨어졌어요. 94.5까지. 이것은 여러분 100이 됐을 때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100이 넘잖아요. 그럼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은 어때요? 내가 팔려고 계약하러 가서 아니 5천만 원 더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 5천만 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계약하러 갔을 때 아이고 한 3천만 원만 낮추시죠. 그러면 낮추는 거예요.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이 기준인데 10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지금 KB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94.5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101.9까지 떨어졌다. 이것은요, 지표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이것도 어쩌면 집값 하락 공포의 단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지표도 보세요. 집값 하락의 어떤 단서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8월 26일 날 0.5에서 0.75로 0.25% 올렸어요. 그런데 11월에 또 올린다고 해요. 0.25%를. 그렇게 되면 1%가 되는 거고요. 내년 1월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1.25%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연끌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자가 자꾸 높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5%까지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자에 대한 부담 이것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급자가 줄어들어요. 죄송합니다. 수요자가 줄어들어요. 수요자가 준다는 것은 여러분 안 그래도 공급이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어떤 공급 규제는 공급이 대량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간이 멀어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좀 줄기는 줄었으나 수요도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지표도 보면 대출 규제 지금 엄청 하잖아요. 전세가 대출에 대해서는 오른 만큼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요 결국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다, 더 조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더 많이 줄여가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없으면 영끌해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공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시장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이다.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또 대출 규제를 안 할 거니까 올라간다. 이것도 저는 공감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이것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지표들이 다 떨어지는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분명히 지표들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규제나 인위적인 대출 중단이 지금 가져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뒤따라주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3기 신도시가 올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방금 순식간에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또 내년에 가면 대출이 당분간 풀릴 거 아니에요. 연으로 5% 6%만 규제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전세대출도 될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될 거고 신용대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은 지표가 나빠지는 듯 보이지만 이게 계속 나빠질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크게 장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공급이 뒤따라 줘야지 진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